우리 여기 간이식 관련해서 오신 분 여기 누구시죠? 네? 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분은 이식 후보 한 번만 이식 전이시네요. 그러면 약간 여기 오리엔테이션에 맞는 이식 받은 질문을 다 저희 오늘 감독할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이거 다 여기 샤도한테는 잘 안 맞고 이게 주로 제일 많은 어린이 간이식 질환이 담도 폐쇄증이기 때문에 앞에 언제 이식을 받으면 좋은지 이러고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 맞았고요. 그리고 혹시 걱정하는 바 뒤에 내용은 한 살 전에 이식받는 게 더 이유가 좋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한 살 전에 간이 나빠졌으면 예전에는 간이식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애들이 작으면 성적이 6개월 이전에는 간이식 성적이 나빠요. 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수술 합병증이 많아서 근데 요즘은 그 격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살 전에 받으면 애들이 이제 한 살까지 제일 많이 크잖아요. 제일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받아야 캐치업 그로스가 돼요. 그래서 한 달 전 기왕에 받을 거면 뭐 8개월 때 돌을 넘기기 위해서 4개월을 기다리면서 아기를 고생시킬 게 아니고 돌 전에 받는 게 아기가 고생 덜하고 그다음에 뭐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살 전에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이후에 한 살 전에서 넘길 만큼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뭐 굳이 일부러 아기를 한 살 전에 받을 필요는 없지만 뭐 카사이 수술 후에 한 5, 6개월 사이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 되게 그게 한 달에서 2달에 받고 컨디션 나쁜 게 되게 한 3, 4개월 지나면 좋아질지 나빠질지 가능이 되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살 전에 받은 애들이 단기 성적이 더 좋고요. 그리고 합병증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는 1살이냐 2살이냐가 몇 개월 차이지만 장기적으로 애들은 이식 받으면 80세, 90세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한두 달, 몇 개월 차이 나는 거는 이식을 안 할 거면 뭐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하는 데서는 문제가 되지만 기왕에 이식을 받아야 된다면 돌 이후로 미룰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는 돌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소아과에서 설명하시는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이식 후의 합병증은 이식 간 자체가 기능 안 하는 게 없어 점이고요. 그다음에 거부 반응은 애들한테서 더 흔해서 어른에서는 4분의 1 점에서 생기고요. 그다음에 애들은 뭐 치료하면은 잘 치료해서 돌아오긴 하지만 그 인시던스가 훨씬 높고요. 감염성 합병증은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세균이랑 곰팡인데 애들은 바이러스 감염이라기보다 자기 몸에서 다 아까 우리 안젤라 얘기했던 것처럼 몸에서 다시 재활성화되는 거죠. 노인분들이 우리 다 그 헐푸스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돼서 잠복돼 있다가 노인이 되면 대상포진 생기잖아요. 컨디션 나빠지거나 똑같이 이제 애들도 몸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그게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혹은 항암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재활성화돼서 나타나는 면역 억제제를 쓰니까 그래서 초기에 바이러스 감염도 되게 면역 억제율이 높은 6개월 이후에 잘 생기고 대개는 2, 3년 사이에 좋아지는데 이제 애들은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일찍 차단하는 거죠. 이식하고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한테서는 잘 안 생기는 바이러스 감염, 거대세포 바이러스나 앱스테인바 바이러스라고 이비 바이러스라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간이식은 잘 없고 BK 바이러스는 신장이식에서만 생기고 신장에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장이식에서만 생겨요. 아주 드물게 간이식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한 전 세계 한 케이스, 2케이스 이런 정도고요. 거의 없다고. 이제 BK 바이러스의 서브타입 중에 뇌 병변을 일으키는 흔히 뭐 예전에 광우병 이런 거 했던 그런 계열의 바이러스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바이러스는 간이식에서는 잘 안 생깁니다. 뭐 출혈이 있거나 재수술, 뭐 혈관 당뇨가 새로 넣고 새로 연결하는 거는 다 생길 수가 있겠죠. 간 같으면은 뭐 3개의 혈관은 있고 담도를 하나 있고요. 신장 같으면은 2개의 혈관이 있고 1개의 요 관을 연결하기 때문에
새로 수술해서 이스메가 있는 자리는 다 말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퇴원은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 되고요. 더 빨리 가거나 늦게 갈 수 있는 건 사람마다 베리에이션이 있고요. 우리 병원은 평균 6주 정도의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은 이제 보통은 퇴원할 때쯤은 아주 애기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이라는 게 뭐 그냥 병원에 있는 건 사실 별로 다르지 않지만 물건을 집어넣는다든지 걷는다든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3개월 정도에는 특별한 합병증, 뭐 면역제제를 다시 많이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기계적인 합병증이 있어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꼭 가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원하면 이용해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언제 이제 엄마들이 애가 뭐 한두 살 때 받고 되면은 이제 다시 엄마도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돌봐줄 사람 다른 저희도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언제 보이는지 궁금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애들도 3세 이전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는 권장은 안 하거든요. 육아 선생님 되신 지는 많이 됐죠. 교육학적으로 3세 이전. 일찍 보낼 만큼 애가 사나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일반적인 레코멘데이션 따라서 3세 이후에 보내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엄마가 힘들어서 그렇지 엄마가 돌봐주는 게 애기들한테는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강경님 여러 번 강조했지만 면역제제는 아직까지는 평생 복용해야 하고 대신에 간이식은 신장보다는 조금 둔해요. 간은 이제 몸에서 공격하는 인자를 간 자체가 스스로 잡아먹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서 없애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장보다 약간 면역제제가 약하고 그 다음에 면역제제를 뭐 특별한 문제에서 하루 이틀 해서 1년 수명이 단축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특히 애들에서는 면역제제를 평생 먹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이 진행이 됐는데 일부에서는 성공하고 일부에서는 실패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개 뭐 3년 이상 된 경우에 그런 임상 시험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임상 시험에 들어가서 면역제를 천천히 줄이는 거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그 정도도 돼 있고요. 아직은 면역제제를 줄이거나 또는 끊는 거에 대해서는 확정된 진료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끊는 문제는 아직은 강도가 별로 없는 셈이고요. 향후에는 좋은 방법이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하는 그런 임상 시험들에서 면역 억제제를 줄이는데 성공했다라고 발표되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병원에서 쓰고 있는 면역 억제제 용량으로 줄였다는 걸 성공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용량이 초기이기 때문에 많지만 되게 학령기 이제 보통 한 살에서 받으면 학교 들어갈 때쯤 한 10년쯤 되는 거죠. 또는 한 5년 이상 되면 거의 면역 억제제 농도가 뭐 5 미만 잘 디텍션 되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서 별 임상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면역 억제제를 좀 줄이는 게 가능하고요. 사춘기가 되면 어른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몸의 면역 체계가 약간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정신 질풍노도의 시기가 돼서 애들이 실제로 먹는 줄 알았는데 면역제제 안 먹는다든지 학교에 가져갔다가 깜빡 잊었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춘기가 됐을 때 한 번쯤은 중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검사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중간 평가를 해서 면역 억제제를 이후에 언제 다시 쓸 건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적으셔도 10년 있다가 저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외래에서도 설명드리고요. 어린이 간이식 외래는 그렇게 붐비지 않아서 방학 때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많이 올 때를 빼고 많이 붐비지 않아서 거기에서 외래에서 자주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환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질문 간단한 거 꼭 외래 연락이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연락할 간단한 내용이나 외래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저희 뒤에 있는 안혜영 선생님이 실질적 카페 제기로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업무폰으로는 간단한 문자로 해서 뭐 오늘 일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거 문의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열이 나서 응급실 알아야 되는지 이런 오늘 외래 당일 접수를 갔는지 이런 간단한 거는 해결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 따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참. 근데 지금은 아니 안 하신다는 지금 없죠. 지금 솔직히 그런 것도 너무 없고요. 뭐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수민이가 너무 어려서 많이 맡기는 스트레스가 좀 있긴 있었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풀려요. 너무 좋아요. 일체 유실입니다. 일체 유실. 너무 내용 똑같은데 한 달 기왕에 받을 거는 한 달 전에 받는 게 한 살까지 아기가 고생하는 그 기간에는 한 달 한 달이 계속 바뀌고 그런 기간인데 근데 뭐 2살이냐 3살이냐 사실 별로 안 중요한데 한 살 안에서 한 달은 뭐 어른으로 따르면 한 2, 3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그리고 저희는 보통 아까 우리 강혜경 선생님 3개월 지나면 마스크 다 벗고 마음대로 학교 다니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테이퍼 줄이는데 소론도 먹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요새는 멋으로도 많이 써요. 전에는 마스크 쓰면 약간 애들이 학교 갈 때 좀 그렇다는데 요새는 멋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예쁜 마스크 써서 그리고 다른 환우에서 이렇게 가발 쓰는 모자나 가발 두꺼운 같은 거 쓰는 게 예전에는 머리 빡빡이 살 별로 없어서 좀 이상했는데 그런 것처럼 마스크 쓰는 건 사실 별거 아니고요. 학교 다니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애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그 뭐지?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워해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학교에 무슨 병이 돌아서 왜 오지 말아야 되는 시기가 있거나 미리 그런 문제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급식을 먹거나 애들이랑 어울리거나 체육을 하거나 이런 거에 제한점은 없어요. 그리고 굳이 감기 걸린 애가 손잡고 다니거나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이런 군것질을 하거나 이런 문제만 없으면 학교에서 생활하는 정도에서는 별 그 제한점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이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애들이 누가 뭐 이식을 받았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또 오버로 다른 집에서 가까이 가서 왜냐면 자기가 무슨 애가 해를 끼치면 이제 그 말썽이 되니까 진짜 남자애들이어가지고 뭐 크게 싸움이 나가지고 가끔은 이제 다치는 경우 싸움이 나서 다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조심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학교 생활에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가끔 뭐 수두가 돌았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뭐 수족구가 돌았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알려서 그냥 바로 빼어놓고 이런 거 정도 말고는 급식을 먹는다든지 학교 생활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 집에서도요. 태어나서 집에 갔을 때 애기하고 저희가 다 마스크를 착용. 그럴 필요 없어요. 집에 누가 특별히 감기 걸렸거나 그런 게 아니면 남한테서 옮겨 들어가는 병은 많지는 않아요. 면역력이 쓴다고 해서 일반적인 외부에 사람 많은데 나갈 땐 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마스크 쓰고 손 씻길 수 있는 일반적인 건강 상식에 해당하는 정도를 하시면 돼요. 3개월 지나자마자 마스크를 쓰고 한층 정도는 괜찮아요. 3개월 전에 써야 되는 네. 밖에 그러니까 뭐 사람 많은데 뭐 교회나 뭐 영화관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면 한적한 데 산책 집 주위에 낮에 조용한 시간 산책하고 이런 건 해도 공원 같은 데 해도 돼요. 마스크 쓰고 나가요? 네.
그거는요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그러니까 예방접종 중 생백신을 수술 전에 맞은 거는 그걸 끊지 이제 못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다시 하기가 어렵고요. 사백신은 다시 스케줄링을 해줘야 돼요. 지금도 지금 가령 뭐 다른 애들은 독감 주사 맞죠. 그러니까 독감 예방 주사 맞는데 이게 사백신은 맞아서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맞아도 효과가 좀 떨어져요. 이제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서 그 항원이 들어가서 항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몸을 지켜주는 건데 그런 능력이 지금 떨어져 있어서 바이러스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면역제가 줄어들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뭐 복잡한 스케줄로 다시 하는 거니까. 근데 보통 뭐 2살 될 때까지 하면 대부분 스케줄이 끝나니까요. 그때는 소아 외래 오셨을 때 스케줄을 해서 맞춰. 서인이도 DPT 2번 맞고 3번째는 내고 맞죠. 네. 비용 간염도 2번 맞고 3번째 못 맞았고 A형 간염은 그건 다 나중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럼 한 번만 더 이제 맞으면 다시 시작이에요? 저도 복잡해서 잘 모릅니다. 네, 맞으려 하면 그냥 맞으면. 이제 수학과 보는 네, 다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커가지고 결혼해서 애기 낳을 때가 되면 이제 애기 낳는 거는 결혼을 일단 결혼을 일단 해야죠. 그래서 남자가 잘 돼서 기식 안 받아도 결혼 안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잘 돼가지고 이미 계획 임신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면역제제를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가 조정이 되고 면역 기간 임신 기간에는 약간 면역제제를 줄였다가 그다음에 29에 출산 후에 다시 올려서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간이식이나 신장이식 받고 아기 출산하고 사는 우리나라 이제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 한 경우가 아니고 아기들이 처음 해가지고 잘 자라서 걔네들이 이제 다시 그 결혼 정년에서 아기까지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고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말고 외국은 이미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엄마가 고위험 산모가 되고요. 혈압이 높거나 임신성 장하서 이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른 사람보다 약간 높고 그래서 조정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엄마 입장에서는 아기 낳고 나면 그다음에 거부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기가 있을 때는 면역제를 좀 적게 쓰다 아기 낳고 나면 이제 몸에 한번 변하니까 거부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조절을 잘 하는 거가 2가지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기 입장에서는 조산이랑 저체중아 출산율이 일반 산모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식하는 병원에서 같이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잘 키워가지고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는 이제 그 프로토콜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결혼해서 계획 임신을 할 때는 그때쯤 되면 이제 애들이 이미 다 2년 이상 지나야 보통 안전하고요. 그때는 면역제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 임신이 되고 출산을 한다면 관리를 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 아니고 일단 남자가 생겼을 때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결혼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타크롤리무스 되게 한 가지 요법을 할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이제 다른 면역제제가 기형아를 유발한다는 게 있어서 그걸 끊고 뭐를 받고 이런 복잡했는데 요새는 그 약제는 잘 안 쓰고 타크롤리무스 한 가지 쓰기 때문에 잘 조정해야 될 약제는 없고 이제 언제 면역제 좀 줄이고 언제 높이고 아기를 모니터링하고 이제 그런 문제. 산모랑 아기 모니터링하는 문제가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 생겼을 때 다시 문의하시면 돼요. 다음 서장희 씨까지 문지 선생님 오셔서 같이 하겠습니다.